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 개념 강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연립방정식하고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는 1차식하고 1차식이 만나는 연립방정식을 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이 연립방정식에서 2차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로 하나씩 보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지금 1차식하고 2차식하고 자, 이렇게 만났죠. 1차식하고 2차식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1차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얘를 x는 이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 마이너스 y가 이항을 해서 y 플러스 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y 플러스 2를 여기 x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y제곱에 y제곱 하나 더 있으니까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되고 10이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2로 약분이 되니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3 또는 y가 1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는 y값만 답이 아니죠. x값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x를 앞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y 플러스 2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그렇죠. x는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x는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두 쌍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한 쌍. 자, 또는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는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두 쌍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와 2차가 만나면 이 1차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을 시켜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y는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얘를 y는으로 정리해서 x-2라고 잡아놓고 y 대신에 x-2를 넣어서 x값부터 더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어쨌든 1차식하고 2차식이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유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 유형은요. 방금 전에는 여러분 1차와 우리가 2차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차와 2차가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한쪽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을 일단 인수분해를 시켜주세요.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보면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러분? x-2y, x 플러스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 곱하기 얘가 0이라는 거 결국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하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첫 번째 x가 몇 y가 돼야 되는 거 2y가 돼야 되는 거 두 번째 또는 x가 마이너스 y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얘랑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랑 밑에 거 요렇게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랑 밑에 거 요렇게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두 식을 보니까 방금 배웠던 1차와 2차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배운 것처럼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와 2차가 만났을 때 인수분해를 시켜줘서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만나게끔 다시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쵸, x 대신에 몇 y를 집어넣어서 2y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자, 2y의 제곱은 4y 제곱이죠, 여러분? 그럼 앞에 2가 있으니까 8y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9래요. 자, 그러면 9y 제곱이 9가 되니까 y 제곱은 1이 되면서 여기서 y는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일단 두 가지의 답을 갖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풀어볼게요, 여러분. x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3y 제곱이 9가 돼요. 그럼 y 제곱은 3이 되니까 여기서는 y가 그쵸,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답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y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x값도 같이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y가 1일 때, 자, 여러분, 이 y가 1일 때 x의 값은 얼마죠? 자리가 없어. x의 값은 얼마죠?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서 보면 부호만 다른 거니까 y가 플러스 루트 3일 때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플러스 루트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보통 x부터 쓰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는 1이다 라는 거 하나 나오는 거고, 자, 또는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는 루트 3이다 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또는 또 뭐예요, 여러분? x가 루트 3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요렇게 네 쌍의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대칭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대칭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x랑 y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x, y를 바꿔서 써도 식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자, 얘를 x랑 y를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y 플러스 x는 2가 되고 yx는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지금 앞에 식하고 이 바꾼 식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결국엔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x, y를 바꿔도 변화가 없는 걸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러한 대칭식을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물론 여러분 얘를 선생님 근데 아까 배웠던 것처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해놓고 저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그렇게 풀면 안 되나요?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대칭식은 여러분 이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대칭식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여러분 얘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두 근을 x, y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앞에서 배운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두 근을 x, y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x, y를 쓰면 안 되겠죠. 또 다른 문자를 써서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t제곱,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얼마니까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t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 지금 방정식의 해가 x, y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그대로 해를 구해볼 거예요. 얘는 t-4, t 플러스 2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t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t는 근이죠. 근데 우리는 두 근을 뭐라고 했어요? x, y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는 x의 값이 될 거고 하나는 y의 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x가 4일 때 y는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2일 거고 또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y는 나머지 거 4 이렇게 되겠더라라고 해서 근을 아주 쉽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막 풀어내는 것보다 대칭식일 때는 두 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을 x, y로 놓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해가 하나는 x가 되고 하나는 y가 될 거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대칭식일 때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합하고 곱을 알려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바로 알려주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보면 지금 얘를 통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가 80이라고 했고 얘가 32라고 했으니까 64 해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4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 값이 얼마이거나 12거나 또는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10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면 그냥 두 가지 같이 따로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x 플러스 y가 12이고 xy가 32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근의 합이 10이고 두 근의 곱이 32잖아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t-4, t-8은 0이 되고 그쵸? t가 뭐 또는 뭐라는 게 나와요? 4 또는 8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럼 하나는 x가 되고 하나는 y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가 4일 때 y는 8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x가 8일 때 y가 4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해를 먼저 갖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요번에는 합이 마이너스 10이고 곱이 32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t 플러스 4, t 플러스 8은 0이 되고 t가 얼마?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는 x고 하나는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8이 되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8일 때 y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총 이 문제의 답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답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칭식은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볼 건데 말 그대로 활용 문제는 그러니까 앞서서 식이 주어진 걸 우리는 풀기만 하면 됐었다면 활용은 내가 식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싫어하는데 근데 보면 내가 식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보면 충분히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길이가 48cm인 철사를 잘라서 한 면의 길이가 각각 A, B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48cm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한 면의 길이가 A인 또 한 면의 길이가 B인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둘레를 다 더한 게 총 얼마라는 거예요? 48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를 약분해서 쓰면 A 더하기 B가 12라는 식이 일단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얼마래요? 74래요. 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A제곱이죠. 여기의 넓이는 B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4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와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가만 보니 얘가 방금 배운 무슨 식이에요, 여러분? 대칭식이죠. 왜냐면 A, B가 바꿨어도 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대칭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걸로 풀어주면 조금 더 편하겠구나. 그러면 두근의 곱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 두근의 합은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였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라는 게 나오고 74라는 게 나오고 얘가 144네요,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2AB가 지금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0이 되면서 AB가 3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근의 합이 12고 두근의 곱이 35인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5는 0이다 라고 해줘서 t-7, t-5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t가 7 또는 5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 A, B 중에 하나는 7이고 하나는 5라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A의 길이가, 아이고, 더 길다라고 했는데 그림이 이상하네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바꾸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B가 되겠죠? 자, 어쨌든 A의 길이가 더 길대요. 그러면 A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7이 되는 거고 B가 얼마 되는 거?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 부분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정방정식이 도대체 뭐냐? 이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4고요. 2x 더하기 3y가 8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두 식을 연립해서 x값, y값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문자가 x, y 두 개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식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서 연립을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우리는 그 문자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 y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이렇게 두 개 주어져서 최소, 그죠? 연립을 해서 우리가 x,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문자는 x, y 두 개죠. 그러면 최소 식이 두 개는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해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x 플러스 y는 4다. 이렇게 식이 하나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x가 1이고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2고 y가 2일 수도 있고 x가 1.5면 y는 2.5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가지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보면 문자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도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두 개인데 이런 식으로 식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를 정할 수가 없는 걸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예요. 해를 못 구한다니까요? 근데 풀으래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냥 요렇게만 냅다 써있고 해를 구하시오 하면 절대 못 풉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주어져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 자, 첫 번째.
xy가 정수다라는 이러한 정수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요, 여러분,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범위가. 그래서 우리는 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구하는 방법은.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구해줘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식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정수라는 조건이 분명히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xy가 정수일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인수분해 하듯이 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인수분해 하듯이 곱으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앞에 보면은 공통으로 x가 보이죠, 여러분? 자, 그럼 x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요렇게 묶어져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뒷덩이도요, 우리가 y-3을 만들어줘서 공통인수처럼 묶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2y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2를 묶어주고 y-3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xy-3x 플러스 2y-6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식하고 다른 건 이 -6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 6으로 우리가 더해주면서 없애줘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y-3으로 묶이면서 어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2, y-3에서 뒤로 이 6이 넘어가요. -6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6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 개를 곱해서 -6이 되는 건 1하고 -6이 됐고 2하고 -3이 있고 3하고 -2가 있고 6하고 -1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를 바꿔서 -6하고 1이 있고 -3, 2, 그 다음 -2, 3, -1, 6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우리가 쌍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요거 첫 번째부터 보면 x 플러스 2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y-3이 -6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 그냥 x의 값은. 요때 x의 값은 얼마예요, 여러분? 그쵸, -1이 되고 요때 y 값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2가 돼야 되니까 x는 0이고 y도 0이 되겠죠? y-3이 -3이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는 1이고 y는 얼마예요, 여러분? y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x는 4고 그 다음에 y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자, x 플러스 2가 -6이어야 되니까 x는 -8. 그 다음에 y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때는 x는 -5가 되고 y는 5가 돼요. 그 다음에 x는 -4가 되고 y는 6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3이 되고 y는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 몇 개의, 그쵸? 8개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x가 -1일 때 y는 -3인 거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하나에서 총 8개의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8개가 다 답이 되고요.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거기서 이제 또 걸러주면 되죠, 여러분. 자연수 조건이 붙으면 여기선 답이 어떤 것만 될 수 있어요? 요거랑, 그죠?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없네요. 요렇게 까지 해서 정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다 가지고 오면 되고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실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을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실수 조건입니다. XY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이런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판별식을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풀리는데 판별식으로 풀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제곱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그때는 그냥 판별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완전제곱식의 방법으로 해보고 완전제곱식으로 못 만들겠다 하면 포기하지 말고 판별식으로도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호호, 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완전제곱식의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이런 부정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을 때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x를 먼저 살펴보면 x제곱 2x가 있죠. 자, 그럼 x제곱 2x가 나오려면 이런 식의 완전제곱식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가 있네요. 그럼 얘는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전개해보면 숫자 부분을 이제 맞춰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뭔가를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둘 다 모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다라고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 조건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얘는 굉장히 좀 좋은 식이에요. 굉장히 쉬운 식인데 좀 어렵게 나와서 완전제곱식으로 잘 안 보이는 식이 있거든요. 막 XY 같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판별식으로 가세요. 자, 이 문제를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얘를 문자를 하나만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중에 하나만으로 문자를 정리하는 거죠. 그럼 나는 x를 택해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 부분이 다 상수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인데 결국에는 x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근이 결국에는 실근이구나 라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x가 근인 건데 x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 근이 실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건데 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서 반띵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게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곱을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우리가 실수해서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0보다 작은 건 없으니 0인 것만 가지고 와서 y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y를 구했으니 x의 값도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귀찮은 거예요. x의 값은 어떻게 구해? 여기 그냥 대입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y에 2를 대입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 4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x는 얼마라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답이 똑같은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완전제곱식의 방법으로도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완전제곱식의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 길고 긴 여정이 끝났어요.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문제 강의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